안녕하십니까. 스크스칼리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 외국어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주제를 선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학기 때 학생들의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큰 관심이랄까요? 고충 또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외국어 같아요. 그런 상담을 받아서 학생들이 지금 외국어를 해야 되거나 절박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학부생 그렇고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이면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대학원생들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면 좋겠습니까? 중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언어에 대해서 언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노력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4가지. 첫 번째, fun, 즐기자. 두 번째, quantity, 공부를 많이 하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세 번째, frequency, 반복적으로 매일 여러 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종합적인 건데 외국어 공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un, 두 번째 quantity, 세 번째 frequency, 네 번째 시스템.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유튜브를 처음 보신 분들 또는 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이먼 박선생 이렇게 외국어 노하우에 대해서 20대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30대 직장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만큼 사이먼 박선생은 외국어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한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어에 대한 사랑, 외국어를 좋아하는 것, 또 외국어에 대한 열정이랄까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 매일매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양적인 투자면에서는 제가 얼마나 잘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투자, 열정, 사랑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만큼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니까 모국어니까 한국어 하고요.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법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고 제법 잘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은 인도의 힌디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제가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어렵지 않고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썩 자연스럽게 편하게 쓸 줄 않나 그런 정도 레벨에 올라 있고요. 최근에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언어는 러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개 언어를 합니까 하면은 한 8개 언어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하면 2개 언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 기초과정 했던 것은 타이어, 태국 말이죠. 터키어, 우르두, 타밀어, 벵갈어 이런 등등의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언어를 몇 개 공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15개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랭귀지 러버랄까요? 랭귀지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 또 오랫동안 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fun, quantity, frequency, system. 그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fun, 외국어가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게 사이먼 박 선생님, 아니요 박 교수님, 외국어 어떻게 재밌습니까?
재밌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기초가 어떤 언어를 하든 간에 기초 과정인 간에 재밌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외국어를 그냥 단순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국민을 이해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툴로서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베트남 공부를 한다면 베트남 알파벳을 알고면서 바로 책을 사가지고 공부 시작하면 그 나라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 나라의 유튜브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그 나라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좋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특정 언어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그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기고 좋아함이 생겨서 그 언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quantity입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것은 따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 다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그 따분함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서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실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타겟 언어로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관심도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언어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나라의 지리, 역사,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같이 하면 그 양적인 시간이 증가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고 시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프리퀀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빈도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에서 내가 중국어를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중국어를 6번에서 10번 정도 책을 핀다든가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한번 시작해서 2시간 하고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도 2시간이면 그것을 아침에 30분 하고 중간에 뭐 20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가지고 6번에서 7번 정도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빈도입니다. 빈도를 하는데 이 빈도라는 것은 그날의 빈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거죠. 토요일 날은 빈도를 늘려서 양을 늘려서 토요일 날에 일요일 날 쉬는 날은 평상시에 2시간 했으면 5시간 한다든가 일요일 날은 7시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빈도를 늘리면 훨씬 더 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빈도를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빈도를 늘리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어폰을 들고 들으면 자동차 탈 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신 분은 오디오에다가 테이프를 넣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걸어다니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앱에서 깔았던 언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하면 빈도를 하루에 6번에서 뭐 20번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빈도수를 따지면 최소한 15번 이상은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물론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 준비 뭐 다른 연구도 해야 되고요. 뭐 다른 일도 많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번, 15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도를 늘린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그 빈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빈도가 중요합니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좀 모호한 포괄적인 단어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영어를 하겠다 그러면 주변을 모두 잉글리시 프렌드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잉글리시 프렌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만들겠다 그렇게 마음이면 주변의 환경을 잉글리시 프렌드, 영어 공부하는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미국 지도 쪽에다 큰 원을 두고 항상 미국을 본다든가 영국을 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책은 한국 책보다는 영어로 된 책이 가득 쌓이게 해놓고요. 옆에는 CD라든가 오디오도 다 영어 관련된 걸로 채워야 됩니다. 친구들도 영어를 치는 친구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할 때도 외국인 친구들과 계속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료 검색을 할 때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에서 한글로 자료 또는 정보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영어로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무슨 커뮤니티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거 하잖아요. 이때도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 TV도 한국 TV를 보지 않고 CNN을 본다든가 BBC를 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영화도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면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 버전으로 나와 있는 영화를 계속 본다든가 자막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계속 봐서 영어를 계속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팝송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트로트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트로트 듣는 것을 잠시 유복하고 저희가 올드 팝송을 들어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은 이런 틈새 시간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외국어를 습득하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 12월 14일 저는 대학에 있어서 오늘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해서 우리 학생들,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20대 대학생 외국어 잘하는 법, 외국어를 제법 높은 수준에 올리는 노하우랄까요? 또 30대 직장인 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실력을 늘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고자 본 유튜브를 제가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첫 번째 fun, 즐겁게 하자. 두 번째 quantity, 무지무학자하게 시간을 투자하자. 세 번째 frequency, 하루에도 여러 번 하자. 매일 하자. 세 번째 영어 잉글리시 프렌들이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